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는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최근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과 물가 상승을 통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지만 가계부채나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근 우리나라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 살펴본 후 금리 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거시경제 정책으로 한국은행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한 첫 번째 사례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 5.25%에서 2009년 2월 2.0%까지 떨어뜨렸고, 이는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후 경기 회복에 힘입어 정책금리는 3.25% 수준으로 점차 인상되었지만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2016년 6월 사상 최저 수준인 1.25%까지 인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 부진과 더불어 한일 관계까지 악화되면서 한국은행은 올해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하하였습니다. 금리 인하 효과는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나 경제 주체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가계는 2019년 1분기 1,540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부담이 경감되어 소비가 증대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등 이자 수익에 의존하는 노년층이나 노후 자금 마련을 해야 하는 중장년층의 소비 여력은 반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은 2018년 한 해 동안 40조 원의 가량의 자금을 조달한 순자금 조달 주체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 수지가 개선되면서 투자 여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설비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은 자체 현금 보유량이 충분하여 금리 인하보다는 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될 때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금융회사는 업종에 따라 금리 인하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자금이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고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은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겠으나 은행이나 보험사 등은 금리 하락으로 이자 수입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처럼 금리 인하의 영향은 경제 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소비나 투자 등의 경제 활동 증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등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정액을 위한 자금 수요가 늘어나 가계부채가 확대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부채가 빠르게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금리 정책은 모든 경제 주체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후 시장의 반응을 세밀히 살펴보면서 금리 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통화, 금융당국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화로운 정책 운용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금리 정책의 배경이나 향후 경제 여건에 대한 판단, 대내외 경제 현안들에 대한 견해 등을 밝히고 경제 주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은행의 막대한 데이터와 경제 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중장기적인 주제들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경제 주체들과 공유함으로써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한일 관계 경색,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경기 부양책으로서 금리 정책이 효과를 드러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